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신생아 1000명당 1명에서 3명이 난청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수화 말고도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은 많습니다. 저때는 나다면 저거는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고 말의 뜻을 이해하는 구화. 한우 먹으러 가자. 손바닥이나 종이에 글자를 써서 대화하는 필당.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은 주어진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내가 수화를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하고서 이제 그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시는데요. 먼저 여쭤봐서 그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있으신지, 수화를 할까요, 구화를 할까요, 필담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청각장애의 개념은 들린다와 안 들린다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수많은 정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각 손상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각 손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청기나 보조기구 등의 도움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조금 재밌. 그러나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아있는 청력을 보완함으로써 좀 더 많은 소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청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보청기를 쓰면서 이렇게 발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보청기를 쓰면은 소리를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확한 발음이다 뭐 이런 걸 구별을 못해요. 이렇게 뒤에서 부르면은 잘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음악을 꼭 봐야 잘 소리를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청각장애인 아동 역시 비장애인 아동과 마찬가지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청각장애인은 청력 상실로 인해 듣기와 말하기가 힘들 뿐 읽기와 쓰기 능력,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발명가로 불린 토머스 에디슨, 그리고 불후의 명곡을 남긴 악성 베토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두 사람 역시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 곳곳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청각장애인이 많습니다.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는 정국환 씨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어휘력도 없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는데 결코 청각장애인들이 지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학습에 있어서 많은 어떤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청각장애인들이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그만큼의 이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비장애인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불편함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마저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청각장애인은 더 많은 이들과 어울리고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수화를 나누시던 청각장애인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대놓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들을 수 없는 분들 앞이라고 해도 그런 행동은 너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다고 해서 청각장애인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 모양, 표정과 분위기, 그 모든 것을 통해 청각장애인은 대화와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또 때로는 이제 입술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구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거의 100% 읽어내시고요. 구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으니까 우리끼리 뭐 쏙닥쏙닥 해도 괜찮겠지 하는 것은 이제 금물인 거죠. 뒤에서 청각장애인분을 부르려고 어깨를 툭 쳤더니 깜짝 놀라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뒤에서 청각장애인을 불러야 하는 경우 세게 몸을 건드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해진 강한 자극은 청각장애인을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가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부를 때는 먼저 손짓 등으로 시야를 환기해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가끔 잘 잊어버리시고 우리 뭐 이렇게 툭툭 치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지 않고 그냥 앞으로 시선을 좀 돌리면서 부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